네,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신한금융투자의 황현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 고비 넘는 감사 보고서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감사 시즌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에서 또 지정된 종목들은 또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지금 시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실적뿐 아니라 감사 보고서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시장을 덮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감사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신외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감사가 좀 우려스러운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거래 정지가 들어가거나 또 거절, 의견 거절이 나오는 등 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많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후장까지 제출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면서 혹시나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컸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슈들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고 또한 기간이 연장했던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전체적인 기업들이 이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좀 한 번에 좀 큰 흐름들에 일단락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으로 자금들이 이탈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건강해져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깐깐해지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건강해지는 감사 보고서 나오게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감사 보고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의 구간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감사 보고서 시즌과 함께 시장에서도 또 관심 종목들 여러 가지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일단 좀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주주총회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감사 시즌의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어떤 종목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떤 종목들이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는지 기회를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자, 첫 번째 오늘장 키워드 함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각계 전투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각계 전투, 개별 종목 장세를 일컫는 말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주도주가 많이 좀 흐릿한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혼재된 상태에서 또 어제는 또 삼성전자 실적 이슈가 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약간 이례적인 뉴스였습니다. 사실 연간으로 거의 60조 가까이 벌었던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조 원대로 좀 급락하면서 지금 좀 시장이 좀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다행인 거는 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플러스 100원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상승 마감했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양봉 마감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큰 섹터들,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좀 하락이 좀 컸었고요. 그 섹터 하나 안에서도 사실 메지온 같은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 섹터가 어느 정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섹터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 공백된 상태에서 각계전투 시장, 종목별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이오 관련주가 어제 상승하는 가운데 일단 각계전투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이슈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장세 속에서 종목별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자라고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오늘장 키워드 함께 보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보아오 포럼을 꼽아오셨습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죠. 보아오 포럼이 이제 중국 하이난성에서 26일 개막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점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아웃 포럼에서는 또 어떤 말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26일부터 29일까지 하이난성에서 열리는데 아시아의 지역 경제 포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협상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미중 무역협상단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온화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유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중국 수출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 우리나라의 총리와의 만남에서 미세먼지나 또한 앞으로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이슈도까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이러한 쪽에서 또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무역협상단이 28일, 29일 방중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4월 3일부터 워싱턴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무역 그렇죠? 협상의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의 모멘텀, 상승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보아웃 포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시아판 다보스라고 불리는 보아웃 포럼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현재 함께 진행 중인데 일단 28, 29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대표단이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갔고요. 4월 3일에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보아웃 포럼과 좀 맞물리면서 협상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 오늘장 키워드 마지막은 성장주 갈증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성장주가 갈증 상태를 좀 겪고 있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익 개선치가 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텐데 어떤 형국입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실제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안타깝네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 추정치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서 사실 탄력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주랑 같이 연관지어서 사실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과연 성장주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뭐 앞서서 화장품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외로 지금 올해 EPS가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중국 정책, 이제 중국 경기 소비 부양책 관련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주들, 로봇 관련 주식들을 최근에 그랬고요. 어제 좀 특이한 점은 JW생명과학처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하던 회사들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등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한 회사들에 네. 대해서는 확실히 좀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고 또 그만큼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떨어져 있고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스토리라던가 향후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하기를 조금 더 개별적으로 주식하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또 잘 꼽아봐야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 로봇 관련주,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김원철 대표께서는 전략과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펀더멘털보다 심리적인 우려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러 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결국 국제금리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여기에 좀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른 영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장에서의 뭐 모멘텀이나 펀더멘탈 싸움보다가는 좀 심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투매나 주가의 하락들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을 통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모멘텀은 없으나 가격적인 하락을 통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 또한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추세를 확인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돌다리도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테마주들의 시속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보시면은 한번 이슈가 부렸던 테마주들이 잘 가고 난 뒤에 그 테마와 다른 테마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금들이 이탈이 되면서 다른 테마로 옮겨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종목을 옮기거나 손절매를 해서 갈아타는 이런 전략들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네.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조 원 규모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정부는 2023년까지 로봇 산업 시장을 15조 원을 키운다. 그리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로봇 전문 기업을 20개 이상으로 육성시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스마트 제조 혁신 예산 1조 2천억 원을 배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자동화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화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RS 오토메이션이 하고 있는 것이 로봇 모션 제어이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의 가장 큰 수혜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션 제어라는 부분은 모터를 구동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들어가는 로봇뿐만 아니라 거의 뭐 모든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의료기기, 섬유기기, 사출 성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최저임금 인상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현철 대표께서는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가운데 오늘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황현 대표께서는요. 네. 네. 저는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네. 개별주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흐름이 조금 이제 추세의 상승을 좀 알리는 신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슴 보형물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굉장한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되겠습니다. 그 벨라 마이크로라고 해서 이제 그 동양인의 체형에 맞고 그 기존의 제품들보다 더 부작용도 적고 몸에 좀 더 이제 유착이 잘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뭐 엘라간사나 존슨앤존슨 자회사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데 일단 새롭게 만든 이제 벨라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이제 재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식약청에서 이제 승인을 신청한 회사는 한스바이오메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여름 정도, 올해 여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좀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가격이 이런 모든 재료들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가격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이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대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에서 계속적인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사실 매출액이 올해 2019년 매출이 한 500억대 정도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한 700억대로 좀 늘어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보면 매출단과 영업이익단에서도 성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향후 시장 상승에 대한 시장 마켓쉐어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쪽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시면 완전 개별주이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한스바이오메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모닝주스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계속해서 국채금리 그리고 브렉시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힘내서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